뭐 하는 거야, 디자인실 지금? 직원이 죄송합니다. VIP석에 내가 감히 박희진 상무의 목소리가 쇼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샹젤리제의 그랑 팔레. 세계가 주목하는 이 무대에서 저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함께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손에는 3개월 밤샘 작업의 결과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메인 컬렉션 스케치북.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디자인들이 제 손에서 탄생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모든 크레딧은 박상무의 이름 아래 있었으니까요. 당장 일어나. 계약직 주제에 그녀의 손이 제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야 했습니다. 주변의 프랑스 바이어들, 이탈리아 셀러브리티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회사는 저렇게 직원을 대하나? 창피함이 뼈를 후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박상무는 제 스케치북을 낚아챘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내 주제의 작품이라고. 스케치북이 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구겨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주워 담았습니다. 발렌시아가 힐이 제 손가락 옆을 스쳤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한 여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발을 우아하게 올린 샤넬 트위드 재킷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여인. 그분은 천천히 바닥에 스케치를 주워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화려한 자리에서 무릎 꿇은 모습을 들키다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미 자리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쇼가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박상무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너 내일 서울 복귀해. 더 이상 파리에 있을 이유 없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파리 파견은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 다음 시즌. 닥쳐.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 지시대로 그린 것뿐이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디자인은 제가 기획하고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센 강변을 걸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혁이었습니다. 여보, 쇼 잘 끝났어?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식사하자시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제가 회사에서 겪는 일들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안, 내일 얘기할게. 창밖 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증명할 것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다시 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강남 본사 디자인실. 이곳에 들어온 건 2년 전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벌도 평범한데 우리 그룹에 지원한 이유가 뭐죠? 인사 담당 임원의 질문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펼쳤습니다. 밤마다 그린 스케치들, 제 꿈의 조각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패션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파리에서 스쳤던 그 은발의 여인. 하지만 그때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제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넘기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시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준혁을 만난 건 입사 1년 전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그는 무역회사 다니는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저와는 정반대였죠. 디자이너? 힘든 길인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어도 제 꿈이에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았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 말씀이 진심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입사 후 첫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신입이라는 이유로 온갖 자비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계속 스케치를 그렸고 주말엔 전시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박상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 시즌 컬렉션 내가 해봐. 기회 줄게. 드디어 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간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마다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준혁은 불평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꿈이었으니까요.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20벌의 컬렉션.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작품들. 박상무에게 제출했을 때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체 회의에서 박상무는 제 디자인을 자신의 작품처럼 발표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박상무님은 다르네요. 이번 시즌 대박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후 박상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넌 계약직이잖아. 내 이름으론 안 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잘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파리에서 돌아온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상무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디자인이야? 초등학생 그림 같은데? 제 스케치북이 회의 테이블로 던져졌습니다. 동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박상무한테 찍혔대. 원래 실력 없으면서 운으로 들어왔대.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대부분 퇴근한 후 박상무가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테이블 위에 제가 한 달간 준비한 시안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시즌 프리뷰입니다. 요청하셔서 내가 언제 이런 쓰레기를 만들라고 했어? 손이 휘둘러졌습니다. 시안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서 이 시간 낭비가 돌아와?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밀쳤고 저는 의자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주워.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치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주웠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준혁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응.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계약 연장 불가입니다. 이번 달 말로 종료됩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2년의 노력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업무 능력 미달입니다. 제 디자인으로 만든 컬렉션이 히트했는데, 제 아이디어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성공했는데, 박상무가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미소. 처음부터 저를 내쫓으려 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 꿈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녁에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왜? 계약 종료돼. 그럼 쉬다가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어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박상무는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창고 정리, 샘플 포장, 자료 정리. 목요일 오후 디자인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와인 잔을 들고 아직도 있네? 빨리 꺼져.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넌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던 사람이잖아. 술 기운이 섞인 목소리.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운으로 들어온 거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때렸습니다. 감히 대들어?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역광 때문에 처음엔 누군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발걸음. 굽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박상무의 손이 제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파리에서 면접장에서 봤던 그 여인. 은발을 단정하게 올리고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박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답해. 무슨 일이야? 직원 교육 중이었습니다. 교육? 회장님의 눈빛이 제 뺨으로 향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자국으로. 일어나. 저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 뺨을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이름이 뭐야? 강수아입니다. 수아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떡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회장님이 박상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상무, 내 사무실로 와. 지금 당장.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설명은 사무실에서 해. 회장님이 나가셨습니다. 박상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박상무는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 시어머니가 회장이라고요? 2년 동안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녁에 오신대. 응. 1시간 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고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뒤돌아보셨을 때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카리스마. 그러나 동시에 온화함도. 앉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먼저 사과할게. 내가 제대로 파악 못했어. 죄송합니다. 왜 사과해? 제가 말씀 안 드려서 며느리로서 말하기 어려웠겠지.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널 처음 본 건 2년 전 면접장이었어. 내 포트폴리오를 봤지. 재능이 보였어. 그래서 합격시켰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했어. 널 보호 못한 것. 이 회사 시스템이 너 같은 인재를 짓밟는 구조라는 걸 모른 척한 것. 회장님 목소리에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조사할 거야. 내가 겪은 일들을, 박 상무가 저지른 일들을, 그리고 이 회사의 잘못된 시스템을 모두 바로잡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널 보호할 거야.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흘 후 전체 임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우리 그룹에 고질적으로 존재해온 문제를 밝히고 바로잡기 위해서야.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내부 감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 디자인 도용, 성과 가로채기, 직장 내 괴롭힘, 폭력.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 이메일 기록. 박상무가 저를 때리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특히 박희진 상무의 경우 지난 3년간 최소 5명의 디자이너로부터 작품을 도용했어. 그들의 이름은 단 한 번도 크레딧에 오르지 않았지. 스크린에 제 디자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린 스케치들, 박상무 이름으로 발표된 비교 화면들, 강수아 디자이너의 경우 2년간 총 47개 디자인이 도용당했어. 이 디자인들로 인한 매출은 약 120억. 하지만 수아 씨는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단 한 번의 인정도 받지 못했어.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놀라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폭력이야. 다른 영상들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상무가 다른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들. 이런 일들이 내 회사에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워.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희진 상무는 오늘부로 파면이야. 법적 책임도 물을 거야. 박 상무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오해 아니야. 증거가 명확해. 보안팀 안내해. 보안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상무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위협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박상무 개인이 아니야. 이런 일이 가능했던 시스템이 문제야. 지금까지 우리는 직급과 연차만 중시했어. 실력보다 줄서기를. 오늘부터 이 모든 걸 바꿀 거야. 새로운 정책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첫째, 모든 디자인에는 실제 작업자 이름이 크레딧에 오를 거야. 둘째,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셋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넷째, 계약직과 정규직 차별 금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수아 디자이너.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통로를 지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수아 디자이너를 오늘부로 정규직 전환하고 디자인 2팀 팀장으로 임명해.
우레와 같은 박수?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2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내 재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 이제부턴 내 이름으로 내 디자인을 세상에 보여줘.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이 마이크를 건네셨습니다. 한마디 해줄래?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꿈은 생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 후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미안해. 우리가 모른 척해서. 저녁 회장님 사무실에 다시 불려갔습니다. 준혁도 와 있었습니다. 앉아, 둘 다. 그동안 힘들었지. 네. 왜 말 안 했어?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이젠 말해. 힘들 때는 힘들다고.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씀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앞으로는 더 잘 들을게.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벚꽃이 폈습니다. 저는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책상이 명패, 디자인 2팀 팀장 강수아. 볼 때마다 꿈만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 팀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신입 디자이너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가요. 회의실로 가며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곳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열정이 흘렀습니다. 시작할까요? 이번 FW 컬렉션 주제는 재생입니다. 각자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팀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경청했습니다. 이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네요. 다음 회의 때는 모두의 이름이 함께 올라간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요. 작지만 진심 어린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후 회장님께 정례 보고를 했습니다. 좋아. 팀원들 개성이 살아있네.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두려움 없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환경.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아야, 고마워. 제가요? 내가 보여준 용기가 이 회사를 바꿨어. 내가 없었다면 난 계속 모른 척 했을 거야.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음 달 파리 컬렉션, 내가 메인 디자이너로 참여해. 내 이름으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파리, 꿈꿨던 무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이미 증명했잖아. 저녁, 집에서 준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야말로. 내 강함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카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파리 컬렉션을 위한 첫 스케치. 테마는 부활. 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온전히 제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견디면 끝이 온다는 것을, 목소리를 내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팀원 메시지. 팀장님, 스케치 피드백 부탁해요. 서툴지만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월요일에 같이 발전시켜요. 다시 제 스케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제 꿈을, 제 미래를. 한 달 후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다고. 제자리가 어디인지. 그랑 팔레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도 그 화려함의 일부였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초대장을 들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이 죄송합니다. 제 옷을 입었습니다. 제 디자인이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옷들.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디자이너 캥수 마이너스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박수 소리. 눈부신 조명 아래 고개를 들었습니다. 객석에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미소 지으며 박수 치고 계셨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저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고. 저는 이제 디자이너 강수아라고.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히 저 자신이라고. 무대를 내려왔을 때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아니, 고마운 건 나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포옹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날 밤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에펠탑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제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성공했어. 축하해. 자랑스러워. 고마워. 사랑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그 별들처럼 저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버리지 않기를 잘했다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억울함을 견디고 불의에 맞서고 마침내 인정받은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강수아입니다.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입니다.